여러분, 반려동물과의 시간, 단순한 일상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주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 한 마리의 작은 진돗개가 바꾼 한 가족과 마을의 운명. 지금부터 가슴 뭉클한 그날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다니엘과 함께 호주 시골의 고요한 전원에서 은퇴한 삶을 보내고 있는 에밀리 윈터입니다. 30여 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과 마주했던 제게 이제 남은 것은 평온한 일상뿐이었죠. 하지만 최근 우리 부부는 깊은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 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을 함께한 골든 리트리버였어요. 벤은 단순한 애완동물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식이자 동반자였죠. 아침마다 부드러운 주둥이로 저를 깨우던 따뜻함, 다니엘이 정원을 손질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충실함, 저녁 무렵 소파에 기대어 평화롭게 잠들던 고요한 숨소리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움으로만 남았습니다. 벤을 떠나보낸 후 우리 집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발톱이 마루를 긁는 소리도, 꼬리가 벽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음도, 물그릇에서 물을 마시는 찰랑거림도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벤의 빈 사료 그릇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다니엘 역시 말없이 상실감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의 굳은 표정 뒤로 스며드는 슬픔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식사 자리에서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새로운 강아지를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는 벤의 부재가 우리 삶에 남긴 공허함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벤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고 또 다른 이별의 고통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 답변에 다니엘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각자만의 방식으로 상실의 아픔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책 속 세계에 몰입했고 다니엘은 정원 가꾸기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 마트에서 장보기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겨울 해가 일찍 지는 시간대라 주변이 어스름하게 물들어 있었죠.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마트 뒤편 쓰레기 집화장 근처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비닐봉지를 흔드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것은 연약한 울음소리였어요. 호기심과 걱정이 동시에 일어나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놓인 낡은 골판지 상자 안에서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순백색의 털을 가진 작은 생명체가 추위에 떨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쫑긋 선 귀와 동그란 눈, 말려 올라간 꼬리의 모습이 너무나 특별해 보였습니다. 호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종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뭔가 고귀한 기품이 느껴지는 외모였습니다. 강아지는 제 시선과 마주치자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애처로운 눈빛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누군가 이토록 순수한 생명을 이런 차가운 곳에 유기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연민이 가슴을 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제 체온에 의지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작은 생명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순백색 털이 부드럽게 손끝에 닿았어요.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점차 제 온기에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제가 과연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인지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니엘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존재를 보자 그의 눈빛이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드러냈어요. 에밀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마트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모두 털어놓았죠. 다니엘은 잠시 말없이 강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벤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책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연민까지 버려진 채로 두고 올 수는 없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다니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선 따뜻하게 해주어야겠습니다. 다니엘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니 벤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5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벤의 흔적들이었죠. 작은 담요, 장난감들, 그리고 물그릇과 사료 그릇까지. 다니엘이 그 물건들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벤의 작은 담요를 바닥에 펼쳐놓고 강아지를 그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강아지는 마치 그곳이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웅크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를 데워서 작은 그릇에 담아 강아지 앞에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이내 열심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고팠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병원에 데려가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아지는 벤의 담요 위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저와 다니엘은 침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어요. 가끔씩 들리는 작은 숨소리와 뒤척이는 소리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희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네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맥스웰 수의사는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는데 강아지를 보자마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품종은 호주에서 정말 보기 드뭅니다. 그가 강아지를 꼼꼼히 검진하며 말했습니다. 외모로 봐서는 동양계 품종 같은데 아마도 진돗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돗개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이름이었어요. 맥스웰 수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견종입니다. 매우 지능이 높고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개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검진 결과는 다행스러웠습니다. 생후 2달 정도로 추정되며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진단이었어요. 다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이름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테리였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이름이었죠. 테리는 어떨까요? 제 제안에 다니엘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테리라는 이름을 얻은 우리의 새 가족은 빠르게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탐색하던 테리가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순백색 털이 건강하게 윤기를 되찾았고 작은 눈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테리를 유기한 사람을 특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니엘과 함께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테리의 출생 배경을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 톰슨 경위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알려주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테리의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브라이언 클라크라는 40대 남성이었는데 그의 진술 내용을 들었을 때 저와 다니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라서 기분이 나빠졌다는 것이 유기 이유였다고 했어요. 톰슨 경위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클라크는 온라인에서 진돗개를 구입했는데 동양에서 온 품종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정이 식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니엘도 주먹을 꽉 쥐며 분개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생명체를 그런 편견으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개를 만들어냈기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니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정시켰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같은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톰슨 경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진돗개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품종이더군요.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니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견이 이렇게 순수한 생명체를 해칠 수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희는 테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클라크의 무지한 행동이 테리를 우리에게 데려다준 운명적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도 테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마가렛은 이런 예쁜 개를 버리다니 정말 말이 안 된다며 분개했어요. 길 건너편에 사는 젊은 부부 스미스 씨도 진돗개라는 품종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특별해 보인다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동네 우체부 윌리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멋진 개를 키웠다니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어요. 윌리엄은 테리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개의 눈빛을 보세요. 뭔가 다릅니다. 지혜롭고 깊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개를 어떻게 길렀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의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테리는 정말 다른 개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어요. 마치 천년의 지혜가 그 작은 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테리와 함께 지내면서 그 특별함을 매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테리는 제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슬플 때면 조용히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고, 기쁠 때면 함께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니엘도 테리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사람 말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벤도 영리했지만 테리는 차원이 다르네요. 실제로 테리는 우리의 일상 속 단어들을 놀랍도록 빨리 익혔어요. 산책, 밥, 목욕 같은 단어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테리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편견과 무지로 인해 버려졌던 이 작은 생명체가 이제는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테리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 아이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테리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테리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의 앙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윤기나는 순백색 털과 또렷한 눈빛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개로 성장했습니다. 체중도 적정 수준에 도달했고 활력이 넘쳤어요. 그런데 테리에게는 다른 개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테리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보통 강아지들이 몇 주에 걸쳐 익히는 것들을 테리는 하루 만에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앉아, 기다려, 이리와 같은 기본 명령은 물론이고 복잡한 지시사항도 마치 사람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처럼 따라했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컴퓨터 앞에서 진돗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것 좀 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1000년 이상 수녀를 유지해온 견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들의 충성심과 용기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네요. 화면에는 진돗개가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실화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족을 구한 이야기, 들짐승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한 이야기, 심지어 바다에 빠진 주인을 구조한 사례까지. 이런 충성심을 가진 개가 실존한다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다니엘의 감탄에 저도 테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테리를 보고 감탄했어요. 동네에서 50년간 개 사육업을 해온 로버트 할아버지는 내가 평생 개를 키워봤지만 이런 품위를 가진 개는 처음 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다르네요. 마치 귀족 같아요. 뛰어다닐 때도 절제된 우아함이 있었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지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친근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동네 카페 주인 소피는 테리를 볼 때마다 적의 눈빛을 보세요. 뭔가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도 읽어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감기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테리가 조용히 다가와서 제 이마에 코를 대고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치 제 열을 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서 다니엘에게 계속 짖으며 침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다니엘이 테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알려주는 것 같다며 저를 확인하러 왔을 때 정말로 제 열이 많이 올라 있었어요. 테리가 아니었다면 병이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야. 마치 수호신 같아. 그날 저녁 다니엘과 저는 테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이 정말 기적 같아요. 테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진돗개라는 품종,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깊은 유대감까지 말이에요. 테리가 우리와 함께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테리는 소파 옆 자신의 자리에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테리가 머리를 번쩍 들더니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개들이 가끔 밖의 소음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테리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기 시작했고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감지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테리야, 무슨 일이야? 제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테리는 대답 대신 소파에서 내려와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문 앞에서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꼬리는 곧게 세워져 있었고 발로 바닥을 긁으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다니엘도 테리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뭔가 테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나 봅니다. 그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테리는 이제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현관문을 향해 코를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리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테리야, 뭘 감지한 거야? 테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현관문 쪽을 다시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조급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의젓했던 테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테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더 급박하고 절실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빨리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테리는 문을 발톱으로 긁으며 더욱 간절하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봐야 할까요?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망설여졌어요. 테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지만 밤 시간에 무작정 밖으로 나가는 것이 현명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리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테리를 믿어봅시다. 제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테리가 보여준 특별한 직감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현관문을 열자 테리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테리야, 잠깐. 저는 급하게 겉옷을 걸치고 뒤따랐습니다. 다니엘도 손전등을 챙겨 함께 나섰어요.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테리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듯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마을 공터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테리의 뒤를 따라가면서 저는 점점 긴장이 되었습니다. 테리가 이렇게 급박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테리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해졌어요. 테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감지한 게 분명합니다. 달리면서 다니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마을 공터에 가까워질수록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것은 사람의 울음소리였어요. 공터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공터 한가운데서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5마리의 들개들이었습니다. 들개들은 아이 주변을 천천히 맴돌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들개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는 이미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상황이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와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어요. 성급하게 접근했다가 들개들을 더욱 자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들개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낮고 위험 있는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들개들은 테리의 등장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테리는 아이와 들개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서서 들개들과 대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테리 혼자서 5마리의 들개를 상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리가 특별한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들개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아이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경찰견처럼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들개들은 테리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점점 아이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저건 훈련된 경찰견도 못하는 행동이야.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들개들을 교란시키면서도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이야. 다니엘이 속삭였습니다. 테리가 만들어준 틈을 이용해 저희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저희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제가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한편 테리는 여전히 들개들과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안전해지자 들개들도 점차 흥미를 잃는 것 같았어요. 테리의 지속적인 위협과 마을 사람들의 접근 소리에 들개들은 하나둘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들개들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공터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테리의 교란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었어요. 적개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피터가 테리를 가리키며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테리의 용감한 행동에 찬사를 보냈어요. 이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야. 정말 영웅적인 행동이었어. 아이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집에서 나와 놀다가 길을 잃고 공터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해가 지면서 들개들이 나타나 포위되었다고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쁜 하얀 강아지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줬어요. 루시가 테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곧이어 루시의 부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딸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온 마을이 수색에 나선 상황이었어요. 루시야. 엄마가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 루시의 아버지는 테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개가 우리 딸의 생명을 구해준 거군요. 이런 행동은 보통 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수의사를 해온 맥스웰 선생이 말했습니다. 전문 훈련을 받은 구조견도 이렇게 완벽한 교란 전술을 쓰기는 어려워요. 정말 놀라운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테리의 특별함에 감탄했습니다. 이 개는 무슨 품종인가요? 루시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진돗개입니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품종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라고요? 그럼 이런 영웅적인 행동이 그 나라 개들의 특성인가요? 이게 바로 한국의 영혼이야. 한국 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윌리엄 할아버지가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개를 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숭고한 마음 말이에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아이를 구조한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들개 무리 중 가장 큰 개체가 완전히 후퇴하지 않고 공터 외곽의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루시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덤불에서 거대한 몸집의 들개가 다니엘을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다니엘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살피며 테리의 상태를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3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들개가 송곳니를 드러내며 다니엘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상황의 급박함에 즉각 반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테리만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한반도에서 전해 내려온 진돗개의 본능이 깨어난 듯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다니엘과 들개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체구상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결이었지만 테리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만이 그 작은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충돌 순간의 충격음이 공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들개는 체중의 우위를 바탕으로 테리를 제압하려 했지만 테리는 뛰어난 민첩성으로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수천 년간 맹수들과 대적해온 진돗개의 전투 본능이 테리 안에서 완전히 발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진돗개의 용맹함이 저런 것이었구나. 실제로 테리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숭고한 희생 정신이었어요.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에서 진돗개 고유의 품격이 드러났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테리는 여러 차례 상처를 입었습니다. 들개의 발톱에 옆구리가 찢어지고 앞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테리는 오히려 더욱 치열하게 맞섰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침내 들개가 테리의 끈질긴 공격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리는 상대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들개가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도망가자 테리는 승리를 확인한 후에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테리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저는 즉시 테리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순백색 털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특히 앞다리와 옆구리의 열상이 심각해 보였어요. 테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게 안심하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맥스웰 수의사가 테리의 상태를 확인하며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상처가 깊어서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피터 이장이 자신의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니엘이 테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테리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배어 있었어요. 이제야 진돗개가 왜 한국의 보물로 여겨지는지 이해가 됩니다. 응급실에서 맥스웰 선생이 테리를 정밀 검진한 후 말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이 정도 부상에도 의식이 명료하고 의지가 강해요. 진돗개의 강인함이 전설이 아니었군요. 수술 과정에서도 테리는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테리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킨 진돗개의 숭고한 정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테리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며칠간은 회복 기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병원을 찾아 테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테리가 집으로 돌아온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 집을 찾아와 테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루시의 부모는 특별히 테리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딸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에게 작은 정성입니다. 루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을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자인 제임스는 테리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영웅적 행동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품종 특성일까요? 저는 자랑스럽게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신문에 테리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진돗개 테리, 한국에서 온 생명의 수호자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에는 테리의 용감한 행동뿐만 아니라 진돗개라는 품종의 특별함과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기사를 읽고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도서관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헬렌 사서는 한국 관련 서적들을 대폭 늘렸다고 했어요. 테리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돗개에 관한 책은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책들도 인기가 높아요. 저 역시 테리를 통해 진돗개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돗개가 한국에서 1000년 이상 수녀를 유지해온 역사, 그들의 뛰어난 충성심과 지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품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테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서 한국 문화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소피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테리를 기념하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진돗개에 대한 정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윌리엄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테리 한 마리가 마을 전체에 작은 한류 열풍을 일으킨 셈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마을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돗개의 역사부터 한국의 문화유산까지 테리로 인해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 공간에 펼쳐져 있었어요. 테리는 전시회의 주인공답게 의젓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테리를 쓰다듬으며 와, 진짜 영웅이네 라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전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테리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테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테리는 위험 앞에서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숭고한 정신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10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는 테리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 안에는 단순히 개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과 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충성과 희생, 사랑과 용기라는 가치들이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길러지고 전해져 내려온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테리는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내진 것이라고요. 벤을 잃은 슬픔 속에서 헤매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근원에는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상에 선물한 진돗개라는 경이로운 품종이 있었습니다. 테리, 그 이름 하나로 기억될 우리 가족의 수호자. 그리고 한국 정신의 살아있는 증명. 앞으로 테리와 함께 보낼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